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가 반복,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실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나 과장,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 스토킹 변호사의 시각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일 것, 그리고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등을 요구합니다. 즉,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회성 연락은 원칙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위한 주요 방어 방안으로는 첫째, 합의된 연락 또는 교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연락이나 만남 시도가 상대방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에 응했던 상황이 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의 본질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부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 지속적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단기간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업무상, 거래상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락이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관계 정산, 직장 내 협업, 공동사업 처리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다툴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접근금지 명령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면 반드시 초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